뇌혈관 조영술 및 중재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환자가 시행받을 시술에 대한 정보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동의서 작성을 위한 의료진의 설명 과정을 보조하고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자주적 의사에 따라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시술의 목적 및 효과. 사람의 뇌는 경동맥에서 올라오는 내경동맥과 척추동맥에서 올라오는 기저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들 혈관은 대뇌 바닥에서 서로 연결되어 대뇌 동맥고리를 형성한 다음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후대뇌동맥 등으로 이어집니다. 뇌혈관 조영술이란 뇌혈관의 이상을 발견하기 위해 뇌혈관을 직접 촬영하는 검사법으로 일반적으로 사타구니 부위에 대퇴동맥을 통해 가는 도관을 삽입한 다음 방사선을 통과시키지 않는 조영제라는 약물을 주입하면서 X선 사진을 촬영하여 뇌혈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면 뇌혈관의 형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뇌동맥의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뇌동맥류나 동정맥 기형이나 동정맥류 등의 혈관 기형, 모야모야병이나 일부 뇌종양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편 뇌혈관 중재술이란 혈관 속으로 삽입된 가는 도관을 통해 치료적인 시술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코일을 이용하여 늘어난 뇌동맥류를 폐쇄시키는 코일 색전술, 풍선을 이용하여 좁아진 뇌혈관을 확장시키는 두개내 혈관 성형술, 코일 색전술이나 풍선 확장술을 시행한 부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스텐트 설치술, 그리고 혈관 내부로 특수한 물질을 주입하여 이상이 있는 혈관을 폐쇄시키는 근로 색전술 등이 있습니다. 시술 과정 및 방법, 시술 부위 및 추정 소요 시간, 시술 전 준비 사항. 진단 목적의 뇌혈관 조영술만 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소 마취만 시행하므로 특별히 금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재 시술까지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신 마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시술 과정에서 대퇴동맥을 통해 도관을 삽입해야 하므로 시술 전날 제모 크림을 이용하여 양쪽 사타구니 부위의 채모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술에 앞서 소변줄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시술 과정. 시술은 X선 카메라가 장착된 테이블에 누운 상태에서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뇌혈관 조영술만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소 마취를, 뇌혈관 중재술까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소 마취 또는 전신 마취를 시행합니다. 의료진은 시술 부위를 소독하고 소독포를 이용하여 사타구니의 작은 부위만 노출시킵니다. 이어서 피부에 작은 절개를 가한 다음 대퇴동맥을 통해 가는 도관을 삽입하고 방사선 영상을 확인하면서 도관을 머리 부위까지 이동시킨 다음 도관을 통해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뇌혈관 사진을 촬영합니다. 한편 뇌혈관 중재술이 계획된 경우에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치료 시술이 진행됩니다. 뇌동맥류의 경우에는 혈액이 동맥류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동맥류 내부에 백금 코일을 채우는 코일 색전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동맥류의 형태에 따라서는 삽입한 코일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스텐트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뇌동맥이 좁아진 경우에는 풍선을 이용하여 좁아진 뇌동맥을 넓혀주는 두개내 혈관 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넓혀진 부위가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내부에서 지지해주는 스텐트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는 뇌혈관을 폐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혈관 속으로 특수한 물질을 주입하여 혈관을 폐쇄시키는 근로색전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필요한 시술을 모두 마친 후에는 도관을 제거하고
천자 부위를 압박하여 지혈을 시행하는데, 시술 전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효과적인 지혈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수한 봉합 장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조영제 부작용. 뇌혈관 속으로 조영제를 주사할 때 일시적으로 얼굴에 화끈거리는 증상이 느껴질 수 있으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조영제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등의 약한 알레르기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극히 드물게는 호흡곤란이나 쇼크, 사망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천자 부위 합병증. 사타구니 동맥을 천자한 부위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멍이나 혈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병균에 감염되어 염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술 실패. 환자에 따라서는 시술 부위까지 도관을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시술을 시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부 뇌동맥류 환자에서는 코일을 이용한 색전술이 용이하지 않거나 시술 후 코일이 눌리면서 뇌동맥류 일부가 열리고 그로 인해 피가 다시 차들어갈 수 있으며, 일부 뇌동맥 협착 환자에서는 시술 부위가 다시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술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시술을 시행하거나 개두술을 통한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뇌혈관 급성 혈전 및 색전증. 드물지만 시술 과정 또는 시술 후에 혈관 내부에 혈전이 생길 수 있으며, 혈전이 이동하여 뇌혈관을 막는 색전증이 발생하면서 뇌경색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물을 투여하여 혈전을 녹이는 혈전 용해술 등이 시도될 수 있는데, 뇌경색 부위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장애나 사망 등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혈관 손상, 동맥류 파열. 드물지만 도관이나 코일에 의해 혈관이 손상되면서 혈관이 박리되거나 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합병증. 국소마취 또는 전신마취로 인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시술 과정에서 조사된 방사선으로 인해 일시적인 탈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술 관련 주의사항. 시술 후 주의사항. 시술 후에는 혈관을 천자한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해드린 시간 동안 시술한 다리를 움직이지 말고 잘 압박해야 합니다. 한편 시술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코일이 이동하거나 넓혀진 부위가 다시 좁아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술 후 일정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시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시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진단, 치료 방법. 앞서 설명드린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뇌혈관 조영술은 뇌혈관의 형태를 방사선 영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을 진단하고 정확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뇌혈관 중재술은 전신 마취 하에서 두개골을 열고 행해지는 개두술에 비해 환자의 고통이 적고 입원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뇌혈관 병변을 중재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은 환자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뇌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